아마존강 상류의 원시 밀림. 이곳에 공룡의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붉은 눈을 가진 신비의 새, 화친. 늪지대의 나무에서 서식하는 화친은 풀과 열매만을 먹고 사는 흔치 않은 새입니다. 이런 화친이 공룡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린 시절 날개 끝에서 공룡처럼 발톱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발톱은 자라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어른 새에게선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화친이 공룡에게서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발명품, 바로 깃털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서 만난 아름답고 신비한 깃털들. 돌에 새겨진 깃털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예술가가 조각을 한 듯 정교한 깃털은 사실 1억 5천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깃털의 주인은 새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시조새입니다. 그런데 시조새는 새가 아닌 공룡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리에는 공룡처럼 기다란 꼬리뼈가, 날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었습니다. 부리 속에 남아있는 이빨 역시 공룡의 특징이었지요. 하지만 선명한 날개는 분명 새의 것이었습니다. 시조새는 정말 새의 조상일까요? 공룡은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 시조새가 떨어뜨린 깃털은 공룡과 새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1996년 중국 랴오닝 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부에게 발견된 돌 하나가 공룡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돌에는 도마뱀을 닮은 동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화석 속 동물은 온몸이 원시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동물은 놀랍게도 육식공룡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날개란 뜻의 중화용조는 이후 다양한 크기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털로 뒤덮인 이 공룡은 상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화석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과거를 살필 수 있는 거울이지요. 중국의 고생물학자인 수싱 박사는 1억 2천만 년 전의 화석에서
깃털 달린 공룡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半夜3更，我自己在那里修化石，然后把这个岩石一挑开以后，一下发现了一片这个黑色的原始羽毛，当时脑袋就一热，特别兴奋。 공룡의 몸은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새의 깃털과는 다른 굵고 기다란 원시 깃털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육식공룡 베이피아오사우루스. 그동안 화석 속에 잠들어 있었던 깃털 공룡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은 최초의 깃털 공룡이 발견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먼 옛날 털북숭이 공룡들의 천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내몽골에는 리노랍토르가 살았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민첩한 포식자답게 커다란 발톱이 달린 발로 재빠르게 사냥을 했습니다. 역시 몸은 가느다란 원시깃털로 덮여 있었지. 영화에서는 파충류의 비늘로 덮여 있던 벨로키랍토르도 사실은 털북숭이였을 것이라고 고생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원시 깃털로 덮인 벨로키랍토르는 그동안 교과서에서 보던 공룡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육식공룡에게 깃털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깃털 공룡을 불러봅니다. (1억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딜롱은 크기는 작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딜롱의 원시 깃털은 조금 달랐습니다. 像这地龙，像中华龙鸟，它们的羽毛更加原始，跟现在的羽毛有一些区别。 수싱 박사는 공룡들의 원시 깃털이 보온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화석을 발견했죠. 这是魅龙的化石，大家可以看见，它是个非常小的恐龙，可以站在我的手上。这个标本呢是一个这个保存了一个睡眠的姿势，就是它睡觉的时候，这个小恐龙死了。